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광진구 내에서 특별히 도시개발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 5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입니다. 자, 광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내에서 행정동별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과 그 순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선은 광진구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순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부터 살펴보죠.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에서 인구가 17위. 자,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동대문구 34.1만 그 다음 순위죠. 그리고 도봉구 30.5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 65.3만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인 52%인데, 면적 자체가 이 송파구 33.9제곱킬로미터보다 50.1% 수준인 17.1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인구도 그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대신에 인구 밀도로만 따져보면 이 강남 4구로 꼽는 이 송파구나 인접한 강동구보다도 인구 밀도는 더 높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인구 밀도 전체 순위가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데에 비해서 이 대규모 단지 아파트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강남 3구와 강북의 마용성에 이어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 보이고 있죠. 자, 현재 이 광장동을 제외하고는 이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대 수준이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후보지 자체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어디에 짓든지 이 아파트를 짓는 것이 가능한 곳은 높은 수요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지들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시 구조를 보시면 광진구는 이 법정동상으로는 중곡동, 군자동, 능동, 구이동, 광장동, 화양동, 자양동 이렇게 7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행정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면적이 넓은 중곡동, 자양동, 구이동 이 3개 동이 더 세분화가 되어서 총 15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도시구조는 도시구조 평가 항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별 개발 잠재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첫 번째죠. 이 도시구조 위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4개의 도시 거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내에서는 세 번째 위계지에 해당하는 지역중심, 성수지역중심이 있습니다. 자, 성수지역중심에 해당하는 동은 자양 3동, 자양 4동, 그리고 화양동, 이 성수지역중심에 해당하는 동이다. 영향을 받는 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위계지죠.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3곳이 있는데 중곡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중곡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지역 중곡 1동, 중곡 2동, 중곡 3동이 되겠고요. 자, 군자 지구중심이 있죠. 군자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동은 역시 중곡 1동, 중곡 2동, 능동, 군자동 이렇게 4개 동이 되겠습니다. 중곡 1동과 중곡 2동은 군자 지구중심에도 속하고 그리고 중곡 지구중심에도 속하는 이 2개의 지구중심이 겹쳐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구이 지구중심이 있죠. 구이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동은 구이 1동, 구이 3동, 자양 1동, 자양 2동이 되겠습니다. 도시 위계지에 속하고 있는 지역은 이 서울시 내에서의 이 도시 구조 편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도시 밀도가 높게 형성이 되고, 서울시에서 뭔가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할 때에 1순위로 먼저 개발이 되는 영향도가 높은 지역이다. 도시 구조에 이어서 이 개발 축상의 영향력도 한번 살펴보면, 서울시에 4개의 혁신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중에서 동북권에 해당하는 이 청년 첨단 혁신축, 창동, 상계, 광운대, 홍릉, 청량리, 왕십리, 성수, 건대까지 이어지는 축인데, 그 가운데에서 이 광진구에는 성수 지역 중심이 이 청년 첨단 혁신축의 거점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첨단 혁신축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자양 3동, 자양 4동, 그리고 화양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인데요. 먼저 국가하천인 한강부터 한번 살펴보면, 한강이 직접 붙어있는 동들은 구이 3동, 광장동, 자양 2동, 자양 3동, 자양 4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역하천 중에서는 중랑천이 있죠. 중랑천에 직접적으로 물려있는 동들은 중곡 1동, 중곡 3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랑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랑천변으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하천과 관련된 그런 편익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인근의 지역의 집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강
한강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이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강변역 입체 보행교 사업이 있습니다. 강변역 인근에 이 설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동은 923동. 자, 그 다음에 자연형 호안 복원 예정지가 있죠. 강변역에서부터 광나루역 강변 구간이 2025년까지 개발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광장동 그리고 923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사업 가운데에서 곤돌라 사업이 있죠. 뚝섬에서부터 잠실까지 구간이고요. 특별히 7호선 뚝섬 유원지역 인근에 혜택이 돌아갈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자양 3동, 자양 4동. 다음은 중점 개발 사업 구역인데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중점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군자역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사업 있죠. 사실 이 변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도시 밀도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계획구역 면적이 11.4만에서 16.5만 제곱미터로 증가가 됐고요. 특별히 이제 상업용지가 확대가 되고 주상복합 용도가 허용이 되면서 도시개발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중곡 1동, 중곡 2동, 능동 그리고 군자동이 되겠습니다. 동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화양동 50번지 일대에 3만 평 정도 규모의 지역이고요. 역세권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산업과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미래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도가 상향이 되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가 더 늘어났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자양4동, 화양동, 중곡역 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있죠. 계획구역 면적 역시 증가가 됐고요.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한 용도 상향, 특히 이 저층 주거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공동개발 특별지정 가능구역으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용적률이 1.2배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중곡 역세권 첨단 주거지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면서 최고 높이가 24m에서 70m로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용도가 추가로 허용되는 그런 혜택을 받은 지역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중곡 3동. 다음은 지하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지하철 2호선이 지상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진구에.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 도시철도 지하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광진구뿐만 아니라 성동구와 송파구가 공동 대응 협약을 2023년도에 맺은 바 있습니다. 세 개구 가운데에서는 사실 광진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은 921동, 923동, 자양 1동, 2동, 3동, 4동 그리고 화양동이 되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 영향을 받는 동 중곡 1동, 중곡 3동,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있죠. 약 1.2만 평 정도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의 건물로 개발이 될 예정 가운데 있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은 923동,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 약 10만 평 정도 규모고요. 천호 대로변 용도 지역 가운데 상업용지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상복합 특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자, 혜택을 받는 동은 중곡 2동, 중곡 4동, 능동, 922동이 되겠습니다. 건대 입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사업 현재 많은 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고 창업 지식산업구역으로 재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자양 3동, 자양 4동, 화양동. 어린이 대공원 주변 발전계획 수립 있습니다. 공원시설 전체를 재정비하고 인근 지역의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능동, 922동, 자양 1 촉진구역 첨단 업무 복합 개발 및 광진구청 청사부지 공공복합 개발 사업이 있죠. 기존의 동부지법 부지죠. 구의역 일대인데 ICT 그리고 판매 주거 복합시설과 광진구의 신통합청사를 개발을 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공공청사 18층, 업무 31층, 호텔과 오피스텔 34층.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 7개 동이 들어올 예정 가운데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분석한 적이 있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이죠. 자, 이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2025년도에 예정된 상황입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921동, 923동, 자양 1동, 자양 2동. 신설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 개의 개발 계획이 있는데 신설 계획은 아니고요. 기존에 포설이 되어 있는 이 7호선이 있는데 이 7호선이 일부 급행화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진구에 해당하는 급행화 역사는 건대 입구역 그리고 군자역 두 개소에 해당하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중곡 1동, 중곡 2동,
능동, 자양 3동, 자양 4동, 화양동, 그리고 군자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살펴볼 텐데요. 광장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파트 공급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개발하는 단지가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속통합기획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자양 4동 57-90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중곡 4동 18-24 산양빌라 12층 아파트 5개 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광장동 218-1번지에 극동아파트가 있죠. 극동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추진. 이 3개의 신속통합기획에 영향을 받는 동은 중곡 4동, 광장동, 그리고 자양 4동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개의 모아타운이 있는데요. 자양 4동 12-10번지, 자양 2동 681번지, 군자동 144-2번지. 영향을 받는 동은 자양 2동, 자양 4동, 군자동이 되겠습니다. 워커힐 아파트가 있죠.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지상 25층 전체 917세대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 가운데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광장동, 자양 7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동은 자양 3동, 한양 연립 일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총 15층 아파트가 4개 동 215세대가 들어올 예정 가운데 있고요. 영향을 받는 동은 923동. 자, 이러한 도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40년까지 광진구 내에서 특별히 도시개발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 5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위입니다. 자양 4동. 도시 위계사항으로는 세 번째 위계지인 지역 중심에 속해 있고요. 청년 첨단 혁신 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주축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강 유역동에 속해 있고요. 중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건대 입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와 창업 지식산업구역 조성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 지하철 7호선 급행화 사업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요. 모아타운 역시 자양 4동 12-10번 필지에 혜택 예상이 되고요. 자,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광진구 내에서는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두 번째, 2위는 자양 3동. 자, 도시구조 위계상 지역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개발 축상의 청년 첨단 혁신 축에 개발 주축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한강 유역동에 속해 있고,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뚝섬에서 잠실 구간을 연결하는 곤돌라 사업,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에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요. 건대 입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7호선 급행화 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정차하는 급행 역사를 포함한 지역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양 7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순위 2위. 자, 3위는 923동. 도시구조 위계상으로는 지구 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한강 및 소하천 정비구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강 유역동에 속해 있고, 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강변역 입체 보행교 사업에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요. 자양 1 촉진구역 첨단 업무 복합개발 및 광진구청 신청사 공공복합개발 사업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 연립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 혜택을 받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종합순위가 3위. 4위 지역은 화양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으로는 지역 중심에 속해 있고요. 개발 주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청년첨단 혁신축, 성수 지역 중심 거점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중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건대 입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요. 7호선 급행화 사업에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 연유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5위는 자양 2동. 도시구조 위계상 네 번째인 지구중심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한강 유역동에 포함된 지역이고요. 중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그리고 자양 1 촉진구역 첨단 업무 복합개발 및 현청사부지 공공개발 사업에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 모아타운이 있죠. 자양 2동 681번지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개발 압력과 관련해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순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순위 지역이 광진구를 남북으로 두 개로 쪼갰을 때 대부분 남측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들을 살펴보면 1, 2, 3위가 다 한강변에 물려 있죠. 자, 이렇게 순위지가 남측 한강변에 물려 있고, 특히 또 지하철 7호선과 2호선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2호선과 7호선 역세권
수도권 쪽에 개발 사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호선 지하화, 7호선 급행화에 영향이 있죠. 그리고 한강 유역에 한강변 개발 사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쳤고, 서울 4대 혁신축 거점지인 건대성수 쪽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 2위가 한강변과 7호선과 2호선. 자, 그리고 서울 도시 위계상으로 세 번째 위계지인 지역 중심의 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1위와 2위가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 압력은 북쪽보다는 남측에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